저희 이제 분양받아서 2년 전세 주고 내보내고 이제 12년에.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이제 나타나요? 진짜 좀.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설계하고 감리 위주로 이제 시공은 이제 제 분야가 아니라 또 이제 자기 집일은 남자들 신경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10년차 하자 보수고 5년차 하자 보수는 주민 아무도 모르고 깜깜이로 해가지고 12억 7천만 원을 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싸움 해가지고 잔금 지급정지 시켜가지고 8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12억 7천만 원 공사인데 계약금 중도금 없이 그냥 한꺼번에 8억이 넘어가 버렸더라니까. 그래서 잔금만 지급정지 시켜가지고 내부 도장 공사를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대요. 네. 그런데도 또 터진 거야. 네. 내가 그래서 분개하는 거야, 분개. 아무도 몰랐어. 도둑놈. 외부에 공사를 하니까 저거 왜 하느냐, 깨끗한 아파트 왜 하느냐, 좀 주변. 예전에 페이지 칠한 적 있었죠. 페이지 칠하고 그거를 시비해주라는 거야, 그게. 싸움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그때 국정에 이게 없었는데. 없게 그냥 대표들이 찍어갖고. 저희는 몰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동대표 회장을 쫓아내고 공청회를 안 해서 소장 둘이 쫓아내고 고소고발한다 하고 돈 먹은 거 다음 오빠 받아내고 그랬어요. 그때 알았으면 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10분간 휴식하는 동안에도 참 열띤 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가 생긴 지가 이제 제가 2010년 5월 11일 내가 입주를 했는데 벌써 이제 내년 5월이면은 13년이 됩니다. 13년.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참 잘 지내면서 보니까 이 우리 아파트 공동 관심을 처음 가지려다가 내가 또 노인에도 하다가 관심을 안 가져버렸는데 보니까 너무들 심한 것 같아요. 이 공동주택이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충당금 이게 말이죠.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야. 그래서 우리 우리 진영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계속 진영이 해주고 있고, 우리 최동훈 감사님께서 계속 관리해주기 때문에 나는 두 분 믿고 저는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진행해 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1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계속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나도 이제는 이번에 결단 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들이 딱 나타나 주시니까 이번에는 우리 전국 공동주택 비리사항을 아주 표본이 비리 정리하고 정립하는데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오늘 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아까 전에서 이제 시작한 대로 조직했고 시공업체 고발 문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걸 했고 진상규명 원인규명까지 들어갔는데 원인규명에서 이제 진상규명 우리 감독님이 다 해주시고 원인규명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관리 소홀하겠다 이런 이 결론이 참 주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좀 우리 진영이 또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하고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를 생각해서 손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더 일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입대이나 이런 데서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전부 다가 진영 빼놓고는 다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 쪽인데 뭐 교체하는 쪽으로 일단 반대하시는 분, 교체 반대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책임을 묻고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책임을. 그러면 한 분만 반대하시는 걸로 하고 한 분 반대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입대위가 지금 우리 유감사를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징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감사가 사실은 누명을 썼지 않냐 입대에서 처음에 저도 처음에는
듣기로 말이야 무슨 돈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한 5일씩이나 가지고 있다가 말이야 9일인가 5일이 가지고 있다가 자수를 했다 이래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경로당에 소문이 쫙 났어. 그래서 그 감사하는 그 나쁜 놈이네 이라고 나도 그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바로 신고를 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 비슷하게 그 오리에서 이제 그 할 때 이제 그 진상이 다 규명이 됐잖아요. 유튜브로 제가 계속 방송했는데 유튜브를 찍을 때 나는 업체 쪽에서 준 적이 없다 그럴까봐 사실은 걱정했는데 줬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인정했으니까 그 확실한 증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우리가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돈도 가지고 있고 다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우리 그 유국열 감사님께서 이렇게 돈 받은 것도 사진 찍고 또 이렇게 고소장까지 써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뭐야 문강현 우리 감리 회계사님 말씀대로 업체를 고발할 것인가 입대일을 저기 임상혁 그 개인을 고소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업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오늘. 중앙공사 업체. 상무는 거기 저는 임누구라는 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 상무예요, 상무. 아, 그러면 업체를 고발해요. 업체의 상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고소를 해야 되는지 고발을 해야 되는지 나도 좀 헷갈리더라고 이거를. 아까 고소를 하게 되면 업체 개인을 고소해야 되고. 저 유감사가 고소를 해야 되는 고소는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고소를 유감사에 고발은 저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는 업체에 돈 준 것도 있지만 또 이 공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업체를 고발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지검으로 가요. 수원 검사가 하는 거죠. 자료가 공유가 되죠. 우리가 열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찰서는 안 주고 이걸 삭제를 해버리죠. 그러면 경찰서로 가면 우리가 이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이제 고소대로 하시되 고소 고발 다 해야 된다. 네, 수원으로 이제 가야 자, 거기는 그러면은 자료를 삭제를 못.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런 면 잘 몰랐던 분들을 공부 많이 하는데, 유감사님 고소 준비를 일단 하시고, 이거 조수상 다 썼으니까 제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발은 누가 이거를 하시겠어요? 위원장님이 하시는 입대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고발장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장에 대한 거를 하여튼 우리 감사님하고 우리 부회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일단 한번 써보세요. 일단 써보시고 일단 쓰시고 제출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의를 할 거니까 일단 이번에는 준비만 하자. 그래서 준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태환 씨가 고발을 한다면서요. 박태환 씨는 지금 이야기 안 나왔는데. 박태환 씨가 그 뇌물 공여죄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박태환 씨가 고발을 한다? 누구를 고발한다? 공사업체. 이제 입주자 대표회에서, 예.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입주자 대표에서 할지 안 할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만한 기다릴 수도 그래서 우리가 없고. 그 고발을 하는 걸로 전제 조건을 하되, 네. 지금 이 전문위원께서 우리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학답을 받아낸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을 때 고발을 하는 걸로 우리가 그걸로 그 무기로 쓰자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준비하라는 얘기, 준비. 글쎄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준비를 준비해놔 하라. 지금 얘기지. 바로 해버리면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입대이나 업체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준비하는 데 대해서 이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일단 준비를 고소 고발 두 가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나 또는 여기 전원이 안 되면은 여기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이걸 이때마다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결정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사항은 몇 사람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인데서 준비할 사항은 몇 가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입대에서 고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동대표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회의를 거쳐서 그게 의견이 나서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진행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은 회장이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준비해놓은 거로 이제 바로 해주시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해야지. 우리가 입대 눈치를 봐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우리도 그 사람 눈치를 볼 필요 없지. 우리는 우리대로 그건 그거 해야 돼. 이제 혹시 저쪽에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임상무만 왜냐면 돈 준 사람이 임상무니까 내 개별적으로 줬다 해가지고 아마 꽁수를 써가지고 임상행위만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만 그러면 그 사람 벌금만 떨어지게 가볍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들이 소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실적으로 고발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임상행위만 고발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일단 하고서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뭐 제 경우는요, 고발하실 때 의원님 한 분만 해서는 검찰에서 힘을 못 받아요. 뭐냐, 입주자잖아요. 여기 한 780대인 거 얼마 되잖아요. 그거 10명 다 받아서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3천만 원짜리요. 건에 의해서 해봤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한번 힘을 못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주민이잖아요. 한 20명 정도 받아야 네. 주민 우리가 780대면 진짜 올 780세대 다 받으면 힘을 더 받아. 이게요. 그렇죠. 왜 여론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귀찮아서요. 적당하고 그냥 무역 말어. 귀찮은 거보다는 이 아파트 이 비리나 요거는 굉장히 지금 단속을 하고 딱 터지기만 하면 바로 출동이. 왜냐면 이거는 공식화가 돼 있어. 다 나와 있어. 뭐 딱 누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할 때 입주자잖아요. 얘는 받아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하는 게 힘을 받더라고. 지금 해보니까.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고발장을 써놓고 그리고 업체하고 협의를 봐서 우리 요구대로 안 들어준다면 고발을.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고소고발장을 쓰고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는 입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일에는 말이죠.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첫째는 여기서 관리 소장의 문제가 되잖아. 그 다음에 업체 임상의 이 사람 문제가 있잖아. 한 사람 더 있어요. 입대 회장이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입대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세 사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넘어가. 이게 비대위가. 이때 회장으로서는 당연히 잘못한 게 많죠. 네. 잘못한 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정도까지 가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지. 책임을 물어야 돼. 어떻게 책임을 물어? 뭐 업체 들어가게 되면 고소고발 들어가면 거기서 수사하는 관리 책임 상황에 따라 틀리는 거죠. 관리 책임. 아니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고소고발하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고소고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첫째는 관리소장 교체. 두 번째 임상이 고소는 그 다음 문제니까 업체 고발도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입대 회장, 입대 동대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동대표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입대 회장이 회장직을 그만두느냐, 자진 사퇴하느냐, 그때까지 정지시키자 해결할 때까지. 정지를 시키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가 정지시킬 수 있죠. 뭐 법원에 법원에 뭐 입대 회장 자기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이유 돼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좀 대보세요. 좋은 의견들 말씀 좀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고발장을 완벽하게 작성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업체하고 이제
협상을 하든지 뭐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여부에 관계없이 이걸 고발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동 대표는 회장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건가. 만약에 물러나지 않으면 연명을 해서 이런 주민들이 이러니까 좀 사퇴하는 방향으로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발장 가지고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회장님, 아니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그냥 아까도 이제 뭐 의결됐지만 관리소장만 빨리 직무 정지시키고 못하면 우리 박태환이는 동력을 잃어버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넌 동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자꾸 소장의 지시를 바꿔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장의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을 빨리 바꿔야 거기 동력을 잃어버려야 모든 게 뭐 할 수 없잖아. 그럼 소장만 바꾸면 뭐 해결될 문제? 소장만 바꾸면은 일단은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면 차후에 바꾸고 나 회장님처럼 이제 그 같이 갔으면 좋겠네 이제. 그러니까 그 박 대표는 여기에서 본인이 전체적으로 리더를 했잖아요. 리더한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유감사님이 해임한 거에 굉장히 책임이 커요. 왜냐 본인이 발의를 했거든. 요 부분이 아니 거기다가 방을 붙여놓은 것이 금품 수수라고 해놨다고. 금품 미수잖아. 금품 수수. 그 다음에 뭐 금품 자수지. 해임죄 해가지고 빨간 것을 막 붙여놨더라고. 아 그래 나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품 수수를 일단 돈을 받았다. 이거 돈을 받아가지고 신고한 거는 관두고라도. 그 다음에 몇 점 몇 항이다. 그 다음에 동 대표가 6대2로 결론이 났다. 하니까 주민들은 아 이거 야, 동 대표에서 그건 잘못됐네. 이거 해임을 시켜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부분에 책임도 있고 공사 관련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얘기해.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유홍열 감사님의 사진 한번 들어볼까요? 유홍열 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일어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뭐 간단한 거보다는 저는 조금 서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제가 저기 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려다가 말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무엇보다도 전부 다 이 계시는 분들이 전부 돈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의 그 뭐랄까 명예라든지 제가 여태껏 겪어온 고통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생각하는 게 없고 오로지 돈 7천만 원에 해가지고 저 하나 사람 하나 죽이고 7천만 원으로 보상받자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위해서 뭐 7천만 원이 더 크냐 이게 더 크냐 저게 더 크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고 싶은 거는 저의 지금 제일 뭐 고소도 고발이지만은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 고소를 안 한다 그럼 저 혼자라도 고소를 할 겁니다. 저 혼자라도.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합의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의견 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회의 때 들어보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6명이었고 반대하시는 감사님 2분이었는데 그때 어떤 감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저거 하면 잘못되면 명예훼손죄로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표들도 그런 말까지 다 들었는데 찬성을 했다는 거는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맞는 거죠, 대표들한테.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지금 해임 안건에 올라가서 했는데 똑같이 6명이 다 찬성을 한 거 보면 그분들은 책임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고 동 대표들은 이거는 해임시켜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 그런 사단이 나왔는지 그 부분은 뭐 솔직히 유감사님도 계시지만
그 명예회복은 좀 주민들도 좀 헤아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표들이. 판결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되는 거죠. 명예회복은 이 대표들이 사과도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방도 안 붙였어요, 거기다가 현재. 붙여야지. 사과 붙여야지. 사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화나는 거는 그거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일단 유감사에 대한 문제는 이 명예훼손 문제, 요거에 대한 이제 사과 요청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문 공고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문 공고를 하고 이렇게 사회 경위서를 써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반성문 같은 사과문을 써줘야지. 그러나면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될 입장이 있다. 지난번에 내한테 어떻게 이 모든 게 끝나더라도 명예훼손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사과를 일단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예. 자, 그럼 각자 입주의 대표 회장한테만 공문 보낼 거 아니에요? 그게? 입대위? 예. 입대위 하는 게 우리 이 비대위에서 정식 공문을 만들어 입대에다가 이게 대한 사과 공문, 우리 회의 결과 사과를 하라는 그게 됐다, 결의가 됐다, 사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고 안 하면 지금 문제야. 우리가 요청을 하라는 말이야. 요청해가지고 자기들이 사과를 하면은 우리가 유감사가 이제 어느 정도 그거 들어보고 그에 대해서 납득이 가면은 고소 안 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면은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난 잘못한 거 없다, 사과 안 하겠다 하면 사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고소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과를 요청했지만 안 했다. 그것도 하나의 개인적으로 내가 바로 직선적으로 박찬실 만나질 못 전했어요. 네네. 부결됐다는 얘기 듣고 상당하게 동대표 그 문제를 잘못됐으니 사과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도 간접적으로 내가 전달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거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비대위라는 우리가 이 공식적인 기구가 출범했으니까 아파트 단지에 우리는 주민이 주인 아닙니까? 입대위가 우리보다 주인일 수 없어요. 주민이 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 대표라고 봐야 돼요. 주민 대표가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럼 좋은 요청하는 걸로 결의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그 입대에 공식 요청하고 나면 그쪽에 따라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과를 하고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은. 입대의 동대표도 책임져야 되고, 입대의 회장도 책임져야 되고, 동대표들이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이러면 좋죠. 그러나 자진 사퇴 안 하면은 사퇴 권유도 할 수 있어요. 권유도 할 수 있고, 권유 안 입대의 특히 동대표들을 다 사퇴하는 거는 우리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소장이 그만두고 이제 입대의 회장이 물러난다면은 어느 정도 그건 책임진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봐야 되겠죠. 그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단 여기 오늘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네. 그 입주 대표 회장한테 이런 상황을 한번 이야기하고 그만둘 건지 어떨 건지 한번 의향을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문을 보내신다 이거. 공식적으로. 우리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 문제 이런 회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런 거 요청하고 이런 거 어떻게 너희들을 공식적으로 보내고 공식적으로 답을 받아야죠. 제 생각은 일단 동대표 회장은 아직은 주민이고 여러 가지 또 본인이 해명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봄에 공사를 안 하고 가을 했느냐 그랬더니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모순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그만두면은 또 불러다가 얘기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진 사퇴를 하면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좀 유지를 하고 경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자진 사퇴를 안 했을 때 그냥 안 해도 놔둘까요?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좀 먼저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아니 그럼 잠깐 내가 한마디만. 예,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계셔야 돼. 네네. 만약에 공사업체하고 이제 협상을 할 적에 네. 우리가 아파트의 이득을 이제 뭐 손해배상이라 할 때 그 금액으로 얼마를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하는 것보다가 지금 우리 아파트에 이제 보면은 이 오래돼서 보도블록이 훼손된 데가 많아요. 네. 지하 주차장 들어간 데 있고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됐고 그 다음에 지금 1층에 경계석, 하단 경계석이 오래돼서 치마가 돼가지고 하단에 흙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엉망이에요. 일단 다니면서. 그 물들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걸 견적을 대충 나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충 한번 알아봤더니만은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을 전부 밑으로 올리고 경계석 다시 올리는데 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든대요. 다 1년. 예. 그래서 그것이 견적을 받으면은 최하 7천에서 1억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현찰로 보상금을 내라 하는 것보다가 이런 부분을 당신네 때문에 주차를 1층에 시켜서 이렇게 경계석이 침하됐다. 이런 거 명분도 우리가 뚜렷하고 이런 걸 너희들이 보상을 해라 하는 게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요. 네. 그거는 우리 그 회의 내용하고 배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에서는 업체를 참고사항 그만두게 하느냐 마느냐인데 예. 그거는 이제 그만두지 않을게 했을 때 할 얘기예요. 그만두지 않았을 때 갔다가 그때 가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때가. 만에 하나 이제 협상이 됐을 때 금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금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약이 이제 유지를 하면 나중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 계약이 되면 우리가 돈을 받아도 돼요. 왜? 돈을 받는 이 되면 이게 그 1억 이상 돈이 들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돈 해가지고 우리 2억 3천 얼마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내고 그 사람한테 다시 공사를 하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보수를 이제 너희들이 해주고 나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우리하고 말해시키고 끝나는 마당에서 무슨 하자고 아까 끝나는 거 돈으로 끝나버려요. 돈으로 지금 결정이 난 건데. 돈으로 자, 그 얘기는 아까 끝난 거예요. 쉽게 그렇게 입으로 얘기할 그 사람 주머니들한테 현찰을 들른 몇 천만 원을 여기 억대 돈을 갖다 쉽게 줄 것 같아요. 잠시 잠시 위원장님이 아까 그 얘기는 아까 끝난 거니까 추후 얘기는 지금 먼저 시간 하지 말고 시간 보내지 말고 지금 말씀 가실 분 먼저 이야기 들어보고. 예. 참고사항 한번 네.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법적인 문제라 제가 그 업체다 그 하자가 안 받아들입니다. 소송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계약서에 준하고 그 견적서니까 다 인정을 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100% 거기에서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할 수는 없어요. 뇌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부탁할 수는 있지만 공사 부분에서 하자 부분은 저기에서 계약된 금액 내에서 그거를 검토하는 업체가 또 법에서 정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걔들이 나와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 하자 이 공사하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제가 이제 다른 업체들 하는 거 봤을 때 그게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찰도 사실은 민사입니다. 민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합의라고 합의. 예, 2억 어떻게 3천 준 거를 보면 돌려받는 건 이게 해약하는 대신 저희가 이제 합의 쪽으로 이제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늘 문제점은 저희가 이 공사에 대한 어떤 금액 부분과 이 문제점은 이제 저희가 다 공유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알고 이제 우리 회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공사비가 왜 이렇게 과해 뭐 이런 말을 잘 못했잖아요. 모르고. 근데 지금 이제 더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짚으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대위를 했지만 이게 과연 이제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끼리 하는 얘기니까 지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합니다. 주민으로서 뭐 이게 분란이 일으켜서 저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비대위 회의는 무슨 뭐 이렇게 싸우고 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어떤 뭐 비대위치나 말이야 관리소장을 뭐 의무하고 이런 뜻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 주민들을 위한 방향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그 과정이라 보고 이게 지금 가장 전부 녹화가 그대로 돼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나갑니다. 전 주민들이 다 봐요. 오늘 한 내용을 그대로 다 봅니다. 그래서 속일 수도 없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부 공개 회의입니다. 공개를 해야지 비공개로 뭐 이렇게 뒤에서 우물쭈물 하는 거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해야 돼요. 전 주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회의는 이제 아직 결론 사항은 아닌데 종합하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관리소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입대위에서 이제 우리 유감사하고 유감 포명 사과문 공고하는 거 이거 하고 입대위 회장이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세 번째는 우리 업체 시공 업체하고 마지막에 이 업체가 과연 우리한테 민사 고발이야 이걸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시간만 걸리고 우리가 이기기도 힘들고 변호사비 들고 복잡하니까 이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형사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지금 그 사람 가장 큰 약점은 업체가 뇌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을 했단 말이에요. 배임한 형사적인 문제가 반드시 민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형사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은 업체가 큰 데미지를 입어요. 우리한테 이만한 조그마한 이익을 몇 억짜리가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무기로 삼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를 밟는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이래서 결론을 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빨리 오래 지킬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좀 더 했습니다. 아, 또. 저는 오늘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회장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제 그 지금까지는 해온 행태를 보고 그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결국 이제 뭐 이 사건이 해결되는 또 물러나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거절하면은 이 그동안의 그 어떤 그런 그 해온 그 결과라도 보고 강제로라도 주민 동의를 받아서라도 저는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해임 시켜야 한다. 예. 제 대표 회장, 회장. 동대표들은 입주자 대표만 해임한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해임 우리 주민들의 주민 투표를 동의를 받아서라도 해임을 해야 한다. 그 아주 좋은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바로 해임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충분히 협조하고 여기 소장 보내고 또 업체 조치하고 이러고 나면은 해임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자기가 해도 되죠.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양심상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면 모르지만은 거기까지 하면은 강제 해임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적서 제출하고 입찰 관련해서 이거를 좀 검토하는 과정에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얘기는 못했어요. 단지 이제 최감사님하고 관련 서류도 받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야 우리 아파트 이거를 하나의 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뭐 완전히 개판이고 이 관리실에 어떤 이 공부 그런 것도 제대로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 회의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차제에 우리가 이 백서를 좀 만들어서 늘 항상 보면 지금 입찰 서류나 이런 것들을 공사하면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백서가 돼야지 또 바뀌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차제에 지금 12억짜리 한 것도 지금 우리 진감사님이나 차장사님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이 모양이니 앞으로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서나 룰이나 이런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이 돼야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그리고 입대하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가면 뭔 얘기해도 들어주지를 않아. 20명 사인해야 건의서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차제 이제 어떤 자문위원을 만들든 아니면 뭐 밴드를 만들든 이런 부분 백서도 좀 만들고 해서 좀 깨끗해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돈이나 뇌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혹되니까 전부 다 6대2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반복되니까. 반복이 되니까 이거를 백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룰을 자체에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다른 아파트들은 아마 우리 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전문위원을 만들고 거기서 토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장충금이거든요. 거기에는 아니 2천만 원도 아니고 7억 공사에 그냥 주무르듯이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사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어떤 백서 좀 해서 제 생각은 바람은 그렇습니다. 소통도 좀 잘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우리가 이 자꾸 밴드나 이거 올려서 이렇게 하는 의견 좀 주라. 이렇게 해서 리더를 해 나가야 이게 깨끗해지고 그 우리가 관리비라도 적게 내는 거예요. 관리비 얼마든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동 대표들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동 대표들도 좀 격려 좀 해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해줘야 돼. 그다음 그 사람들만 다 나쁘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다른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아, 좋은 말씀인데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회장님부터 반성하세요. 예,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뭐 동대표라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냥 포기했고, 우리 여기 비상대책위원님들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동대표 좀 많이 하셔야, 이런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동대표를 하셔야 되지. 지금 잘 모르시는 어떻게 보면 나도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거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우리 동대표들을 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 또 여기 우리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씩 다 하고 끝냅시다. 자기 소개도 하고, 예.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예. 끝날 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의견에 다 따르겠습니다. 또요. 오늘 백화점 사무사는 이거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잘하는 거는 이 아파트 보수공사를 할 때 우리 780세대라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전문가들이 많아요. 여기 안 오시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공법이라든가 또 재료라든가 모든 게 투명하게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지들은 12공사 뭔가 몰랐어요. 지금까지 저기 첫 입주자인데 깜깜해요. 진짜. 그래서 여기 뭐 보수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유수공사 하는 거야. 그 봤을 때 정말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더라. 그리고 물가랑은 제가 얘기했는데 이 절공사는 10도 이하의 저공사는 모든 하자가 따라요. 특히 이 FC 공사 같은 경우는 이 뭐냐면 이제 구우려면은 온도가 필요해요. 체온 온도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18도에서 20도거든. 예? 그런데 왜 가만히 뒀다가 겨울에 하냐 이거. 예? 나는 이유를 모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그랬어요. 나쁜 말을 해서 이 새끼들 뭐 꾸몄잖아.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유가관님이 그 말씀 듣고 저도 현대건설 임원을 하면서 수많은 그 뇌물 안 받은 일도 뇌물건에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아닌데 저는 이 관리사무소야 이건 아니에요. 뭐냐
돈을 갖다 주니까 유관사님이 쓰시든가 바로 처리하세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그냥 판매시켜야 돼요. 뭐냐 돈을 갖고 왔으면 바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든가 사법 처리하든지 네. 절차를 밟아야지. 거기서 자기가 왜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할 일을 똑바로 해야지. 그 사람은 보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몇백만 원짜리 뭐 이런 건 몰라도 몇천, 몇억 단위는 주민 그 의견을 받아서 좋은 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원래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공청회도 안 하고 해버리니까. 여기 그 본사에서 부사장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에폭시문화는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신나를 얼마 타냐. 또 아까 그 특허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허공법 저 40년 했어요. 없이 해줍니다. 얘들 이거 써가지고 특허를 내요. 거기다가 뭐 라텍스가 조금 더 들어간다든가 광선미가 조금 넣는다든가 하면 특허 같아.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전담 강도가 많이 나온다. 우리가 시험시설 시험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있잖아요. 그 페인트 뭐 노르표라든가 네? 또 이제 제비라든가 사마라든가 좋은 에폭시 좋은 우레탄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시방서 딱 해갖고 전혀 이제 전혀 그거 써도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얘들이 왜 특허를 내냐? 어느 설계에 딱 지정을 해가지고 딴 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금액을 왕창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대안 입찰을 딱 해놓으니까 딴 업체가 못 들어와. 네? 거기에 휘갈리지 말고 우리 그 아파트는 좀 아는 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아파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거 창피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제 바람입니다. 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네. 자 우리 이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저는 뭐 오늘 좋은 자리가 돼서 더 이상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뭐 전문가분들도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앞으로는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분위기만 되면. 근데 이 관심이 오늘 짧게 가지 말고 계속 같이 좀 가셔가지고 아파트가 좀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돈이 많이 점점 더 들어가는데 이런 기구가 필요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야 더 절약하면서 좋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또 오늘 좋은 시간 제가 드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분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저도 이게 죄송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왔거든요. 예. 처음에 입주했는데 이런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런 일이 어쨌든 간에 이 사고가 더 발전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도 많으니까. 근데 입주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저기 당사자 말씀하신 다 부끄러웠는데 이거는 제가 먼저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의 끝나고. 회복? 명예회복. 명예회복은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좀 처리를 하고 그래서 중지원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담으로 조금만 할게요. 예. 제가 여기 경기도 광주 그 성남에서 자원을 가는 도로 현장 소장을 12일 했습니다. 공사 금액이 6,800억이에요. 6,800억이 넘는데 6,800억인데 거기에 한 길을 조금 부채도로를 내주냐 여기에서 입구에 얼마 따냐면 300억 이상이 따라요. 개인이. 그래서 저는 죽어도 못한다. 그리고 유관사님이 조금 잘못하신 게 뭐냐.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줄 때 그 사무실을 안 가르쳐줬어야 돼. 맞아요. 그건 못하게. 그건 잘못한 거야. 경험이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초지일관 밥 먹자. 커피 한잔 하자.
야, 내 사무실에 좋은 수습가 있고 자리가 있는데 왜 나를 부르냐? 예? 여기 와서 얘기해라. 저는 나한 적 있어요. 이게 시키는가? 근데 뭐냐면 우리 감사실하고 사장님한테 제가 돈을 달라고 했다고 이제 그 300억 따는 업체를 말을 안 들으니까 모함을 하는 거. 모함을 했는데 결국은 후에 보니까 그 국민권익 위원회 있잖아요.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저한테 계속 안 믿더라고요. 네? 권익위원회. 너 현대건설 제대로 다니고 싶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다. 네? 나는 끝까지 간다. 이걸 만드는데 끝까지 안 해줬어. 안 해줬는데 다음에 퉁 터지는 데 보니까 권익위에 있는 걸 그걸 다 먹었고. 네? 그리고 우리 감리단장한테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나갔어. 권익위원회 전문위원 직원들이 대선을 요청했어요. 네? 그래서 저 검사가 부르더라고. 우리 아파트 얘기 너무 길게 하시면 네, 집중이. 성남지원에서 불러. 간단하게. 네, 불러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 저는 나가서 밥밖에 못 쓸 때 밥밖에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 진영 이야기 한마디 하고 가세요. 하는 게 모른다. 잠깐만. 내 돈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님이 참 제가 볼 때 좀 오해했어요. 지금 그 백서 제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엑셀에다가 우리 면적 다 바닥 다 넣고 중앙 통로 딱 넣고 그 다음에 방수할 부분 딱 넣고 그 페인트 있잖아요. 면적 딱 그것만 넣으면 그 다음에 단가만 넣으면 돼. 네. 왜냐하면 그거하고 장난치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서 백서는 만들어. 네, 거기까지만 하고. 그럼 그냥 나오잖아. 자, 우리 목표 회의 목적이 아닌 이야기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저 진성덕 한 말씀 하시죠. 이거 마지막에 한 말씀씩 하시는 거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보면은 우리 아파트에 진짜 애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보수들하고 계시는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103동에 사는 진승덕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을 아파트 지켜오신 분입니다. 다음에 우리 유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호동 700호에 사는 유인삼입니다. 예. 마스크 벗으시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에라도 아파트 입대위와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부회장님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 네. 안녕하세요. 저 104동에 사는 신경만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뵙고 좀 든든합니다. 예전에 사건 터졌을 때는 참 저도 이런 걸 못 보고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제가 전전 소장을 제가 잘랐어요. 제가 제 스스로 잘라버렸는데 이런 그 상황을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아파트가 내 소중한 재산인데 이렇게 그렇게 외부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더라고요. 이런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놓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사무총장님 한 말씀 들어봅시다. 예. 사무총장을 맡게 된 이창원입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저는 마지막에 또 이렇게 그게 또 의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내용을 잠깐만 좀 정리 좀 한번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 31일이었고요. 명칭은 세강아파트 진상규명대책위원회로 명칭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안건으로 여러 우리 좀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리소장 교체권은 교체하는 걸로 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사업체 중앙공사 교체하는 걸로 아니고 교체 요청. 네, 교체 요청권. 예. 그 다음에 중앙공사업체 고발권은 요것도 가결이 됐습니다. 단 준비 먼저 하는 걸로 추후에 고발권을 하고 고소는 우리 유흥열 감사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유흥열 감사권에 대한 입대위에 사과문 요청하는 것도 저희가 정리가 됐고요. 그
그다음에 박태환 지금 현 입주자 대표 회의권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렇게 오늘 회의가 결과가 났고요. 제가 좀 약간 드리고 싶은 말은 관리업체하고 소장하고 입대위에 먼저 그 내용 증명을 살짝 보내는 건 어떨까 싶은 좀 이런 고발건에 대한 건.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원래 지금 위원장님이 또 오늘 또 이렇게 하시다 보고 또 여러 이렇게 사람이 하니까 이게 좀 먼저 좀 얘기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살짝 얘기하고 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저기 황인봉 하세요? 우리 감사님이 이제 최 감사님 한번 하셔야죠. 저기 말씀 듣고 감사로서 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계속스럽게 생각하고요. 기회가 좋으시면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 그 제안하신 내용 증명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고 의견 들어보고 끝낼까 합니다. 어떻게 이에 대해서 뭐 있으신 분이나 내용 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보낼 필요가 있죠. 필요하죠. 정말 좋은 안건입니다. 또 내용 증명 문제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들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 이거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해야 될 건지. 비상대책위원 명의로 해야죠. 누구한테 내용 증명할 것인지 대상하고 발신인 수신이 정해져야 됩니다. 소장권은 관리회사로 넘겨줘야 되지 않아요? 네? 소장권 같은 경우는 관리회사로 보내고 또 그러니까 내용 증명 어떤 걸 보내자는 거예요? 각자 소장권은 뭐 해임의 직무유기 같은 거 그런 내용을 좀 몇 가지 적어서 저희가 뭐 고소 고발하고 내용 증명하고는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고소 고발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먼저 보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고소 고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절차상으로는 좋은 얘기인데 그 분명하게 그 고소 내용 증명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잠깐 시끄러우니까. 보낸다고 하면 그 관리 소장권에 관해서 업체한테 우리가 보낼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그 내용 증명은 아직 안 보내고 좀 준비가 된 다음에 꼭 필요할 때 지금 현재 뭐 소장 통해거나 대표 회장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니까 대화로서 일단은 되니까 뭐 감정적으로 뭐 이걸 내용 증명 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거기에 또 상세히 또 뭐 적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업체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유감사님 거는 구두로 할지 내용 증명 보낼지 그거는 내용 증명 어디다 보내요? 업체에다 어떤 걸 소장은 해임권은 소장 해임권을 내용 증명 보내자. 업체 교체를 내용 증명을 보내야 좋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낸다고 하면 업체한테 보내야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 그냥 공무원 보내서 안 된다? 공무원 보내도 되죠. 굳이 내용 증명 보낼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굳이 내용 증명은 말을 안 들었을 때, 안 들었을 때 고소 고발을 들어가기 전에 보내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고소 고발장 첨부해서 내용 보내는 증명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내용 증명이 필요 없지 않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관리소장께 제일 시급한 거니까 그 굳이 내용 증명까지 필요 없고 공문만 해서 저기 보내줘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저 비상대책위원회 그 이거 회의로 하고 이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인장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다들 준비를 좀 해가지고 이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입대에 청구할 것인지 이런 거 다들 계산해가지고 조직을 우리 감사님하고 우리 저 총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잘 좀 하여튼 핵심 부회장 2분하고 총장님하고 감사님 4분하고 저하고 5사람은 항상 일단은 행정 절차를 반면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 전체 발표하는 이런 정도로
1단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이렇게 급하다고 볼 필요가 없겠네요. 내용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한테 지금 그 감사 해임 이제 이 회의록 하고 이제 그 내용 중 이제 공문 보낼 때 회의록 뒤에 첨부하면 되고 공문은 이거 해라 여기 해라 제목 하나씩만 붙이면 되니까. 아, 그렇네. 예, 그렇게 해서 공문 위에다가는 뭐 저기 감사 회의 여기 소장 교체 요청 그건 해가 붙이고 뒤에 회의록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나씩 하면 돼. 회의록 자체가 이게 근거가 잘 만들어놔야 돼요. 오늘 회의록을. 요거 근거에 요걸 다 붙이면 됩니다. 다른 뭐 이상 없죠? 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저희도 회의록 작성해서 사인 같은 거 해놔야 되지 않나요? 예, 회의록을 작성해가지고 일단 뭐 오늘 참석자하고 참석자들도 사인을 먼저 일단 여기 사인을 한번 다 받으세요. 네네네. 사인을 다 받으시고 참석자들 사인을 받으시고 회의록은 나중에 작성해가지고 회의록 뒤에다 이걸 붙이면 돼요. 네네. 예? 참석자. 오늘 참석자 이걸 딱 하면 그래서 또 거기다 근거로 또 요걸 여기다 사인을 다 하시고 회의록은 나중에 위에다 붙이면 되니까. 그 근본 입주자 대표회의에 뭐 안건 상정 뭐 거의 요청권은 없는 건가요? 이 사인 다 받고 나면은 최종 결론 내리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사인부터 먼저 이거를 보낸다. 보내면 이게 안건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뭘 보내? 그 내용 증명? 아니 우리가 이거 대표한테 보낼 거잖아요. 왜냐면 어디 대표한테 보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 이것이 오늘 여기 이 출석부란 말이야. 이 회의 참석부란 말이야. 회의 참석부이기 때문에 요건 첨부가 돼야지. 첨부는 되는데. 첨부하고 여기 직책도 쓰고 조직 직책 여기다가 뭐 위원장 박의원 위원장에다 쓰고 가입자 앞에다가 쓰든지 앞에다가 위원장 뭐 여기 부회장 총무 총장 이렇게 해서 앞에다 직책 쓰고 뒤에 사인한 데도 앞에다 직책만 써가지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 그 살림을 주민들은 하기 어렵습니까? 이게 관리소에 맡겨놓고 지금 살림을 하는데 그걸 주민 자체 할 수 있죠. 그렇지. 그거는 지금 얘기 아니다. 그건 어렵다. 지금 그것까지 나가면 너무 빨리 나가는 거고. 좀 궁금해가지고 하도 비리가 많이 다음에 할 게 많아. 다음에 할 거는. 비리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래.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나 룰을 만들어 놓으면 그 깨맞춤 하면 그 룰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지. 그 틀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지. 감사 두 분도 밑에 쓰세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그리고 이런 참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두 분도 사인 바뀌더라도 쓰시라. 반복이 안 되겠지. 안 써요? 네. 참관이라고 쓰세요. 에이씨. 안 쓰셔도 그 동영상에 다 나오니까 네. 쓰셔도 하기 돼요. 안 나오고 쓰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이거 안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뭐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시면은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